당신 아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진짜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출근한 틈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상상도 못할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명품 가방이 왜 갑자기 생겼는지, 한밤중 약속이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대부분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진실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아내가 화장하고 나가던 날,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몰래카메라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결혼 1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내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조용히 화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입는 옷도 가방도 딱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이상하리만치 신경 쓴 듯한 화장이 눈에 밟혔죠. 오늘은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늦을지도 몰라. 어디서 먹어? 아, 그냥 은정이네. 아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러운 척하는 그 말투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내가 탄 택시를 GPS로 추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부는 서로의 휴대폰 위치를 GPS로 추적할 수 있는 어플이 깔려 있었죠. 오후 6시 10분, 택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멈췄습니다. 도봉구 창동. 거기엔 은정이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성인용품점과 소형 모텔이 몰려있는 번화가였습니다. 아내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어느 허름한 건물로 쏙 들어갔습니다. 건물 이름은 플로렌스. 입구엔 아무런 간판도 없고 출입문에는 카드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인터폰 옆에는 작게 쓰여 있었습니다. 멤버십 전용 프라이빗 룸.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건물 앞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확 왔습니다. 저건 절대 그냥 친구 모임 같은 게 아니야. 30분이 지나자 아내는 똑같은 건물에서 나온 한 무리의 여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다들 나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중 제일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옷차림과 메이크업은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깔깔 웃으며 근처의 와인바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8시 20분. 와인바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서진이 먼저 들어가 한 남성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장면을 본 거죠.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옷차림을 아주 잘 꾸민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내와 그는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나는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외도일까? 아니면 저 남자가 무언가 더 깊이 연루된 사람일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와인바 직원과 아내가 서로 암호처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4번 테이블 맞으시죠? 네, 클로에 와인으로 부탁해요. 분명 단골이었고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손님들이었습니다. 나는 와인바 근처 차에 앉아 2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후 아내가 먼저 와인바를 나왔고 그 남자와 함께 같은 택시에 타고 나란히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나는 GPS를 따라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리버사이드 레지던스. 서울에서도 고급 단기 숙박 아파트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건물 앞에서 밤 11시 5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웅크린 채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장면. 와인바에서의 키스, 다른 여자들과의 모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함께 들어간 레지던스. 그날 이후 나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다. 명품백 하나에 690만 원 현금 박치기. 근데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이쯤 되면 수상하지 않나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구워 먹었습니다. 나를 보며 오늘도 밤에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했죠.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간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 돈으로 그런 삶을 사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오전 10시 40분.
서진은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은 아내는 압구정 현대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100m 뒤를 조심스레 따라갔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아내는 운동복을 입은 채로 바로 3층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샤넬, 디올, 보테가까지 주저함 없이 매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샤넬에서 690만 원짜리 가방을 계산하는 순간 내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현금으로 690만 원을 통째로 꺼내 계산했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5만 원짜리 지폐들은 접힌 자국도 없는 신권이었습니다. 저 돈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나는 매장 직원의 눈을 피해 구석에서 아내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긴장한 손끝으로 셔터를 누르는데 그 순간 매장 바깥에서 누군가 아내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검정 니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서진이 나오는 순간 아내의 손에서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척 익숙한 듯 행동했습니다. 마치 쇼핑을 함께한 사람처럼.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체 저 남자는 누구지? 어제 와인바에서 봤던 중년 남자랑은 또 다른데 그들은 백화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고급 세단에 함께 탔습니다. 나는 곧바로 뒤따라갔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논현동의 작은 사무실 건물. 간판도 없는 3층짜리 건물 앞에서 그들은 내렸고 아내는 자연스럽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남자는 그 입구에서 아내를 지켜보더니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황급히 몸을 돌렸고 가까운 카페로 피신하듯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건물에서 남자가 혼자 나왔습니다. 그의 손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선 지폐 다발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나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연결된 상황.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서 돈을 주고. 그날 밤 아내는 집에 돌아와 내 얼굴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별거 없었어. 친구들이랑 카페만 갔다 왔어.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완전히 속이고 있구나. 낮엔 주부, 밤엔 엘라. 전단지 뿌리고 비밀 계정 운영하며 남자들과 파티 잡는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3일차. 아내는 서진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날부터 나는 아예 회사를 비워두고 아내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전 11시. 서진은 회색 니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속눈썹도 붙이지 않았고 머리도 수수하게 푼 모습. 동네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가는 것 같은 가벼운 차림이었습니다. 나는 거리를 두고 따라붙었습니다. 아내는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장을 봤고 채소며 세제며 정말 평범한 주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집에 돌아온 아내는 장 본 걸 정리하고 베란다에서 화분을 손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잠시 흔들렸어요.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려던 찰나. 오후 3시. 서진은 갑자기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 옷으로 갈아입고 나섰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블라우스, 정장 스커트, 하이힐. 거기에 머리를 말끔히 정돈하고 화장도 완벽히 하고 있었죠. 누굴 만나러 가는 걸까? 택시를 타고 간 아내의 행선지는 마포의 한 인쇄소. 도착한 아내는 직원에게 익숙한 듯 인사를 건넸고 잠시 후 아내는 인쇄된 전단지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나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인쇄소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혹시 방금 나간 여자분 거 무슨 전단지였나요? 아, 엘라 씨요? 매주 2번씩 오세요. 신림 쪽에서 파티클럽 하신다던데요? 엘라요? 서진은 엘라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나는 서진의 흔적을 쫓아 아내가 들른 카페에서 버리고 간 전단지를 하나 주워들었습니다. 전단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VIP Private Party Only for Gentlemen. 장소 당일 문자 개별 안내. 예약 0101-2345-678. 엘라. 미리 예약 시 프라이빗 룸 보장.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밤 나는 아내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사용하지 않던 것이라 생각했지만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 @ 엘라시크릿.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프로필엔 분명히 아내의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의 내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노출 있는 옷, 셀카, 술잔, 초대 메시지, 그리고 남자들이 남긴 수백 개의 댓글. 내일도 갈게요. 엘라 누나. VIP 룸으로 예약해주세요. 어제 그 드레스 죽이더라. 그 순간 나는 화면을 덮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니, 내 옆에서 아내의 가면을 쓴 다른 여자였던 겁니다. 낮엔 평범한 주부 서진으로, 밤엔 엘라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밤을 만족시켜주는 여자. 그날 밤 11시 서진은 친구 생일이라며 외출했습니다. 나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신림역 근처 뒷골목 건물에서 아내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짧은 드레스를 입고 가죽 클러치를 든 채 몇 명의 남자들과 웃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도 창도 없는 그 건물.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4일차 도저히 못 참고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엔 남자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더는 멀리서 지켜보는 걸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본 건 퍼즐 조각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조각들을 직접 맞춰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오후 6시 40분. 서진은 길게 웨이브진 머리에 전날보다 더 짧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릴 때 나는 그 손짓 하나하나에서 익숙하지 않은 여자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아내는 미리 도착한 검정색 차량을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미행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서구의 한 연립주택. 지하에 위치한 이 건물은 일반 업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없었고 입구에 공사 중이라는 거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너무도 화려했고 남자들은 대체로 혼자였습니다. 나는 건물 근처에 주차 후 미리 인쇄해둔 가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약 문자를 따라 010-1234-5678 엘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VIP 소개로 예약했습니다. 오늘 파티 참여 원합니다. 방 조용한 곳 부탁드립니다. 30분 후 나는 입구에서 직원에게 인사받고 VIP 손님인 척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넓고 어두웠습니다. 벽마다 아로마 향과 저음의 음악이 깔려 있었고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지명을 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오늘도 엘라로 부탁할게요. 엘라. 그 이름을 또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렸고 아내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짙은 화장, 반짝이는 드레스, 그리고 맨 얼굴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죠? 아내는 나를 보자마자 얼어붙은 듯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단 1초 만에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뵙는 건데 익숙한 기분이 드네요.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아내는 술을 따라주고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곤해 보이신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묻지 않은 말들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여긴 그런 거 다 풀려고 오는 곳이에요. 다들 밖에선 착한 아빠, 좋은 남편이잖아요. 근데 여긴 그런 가면 다 벗고 진짜로 놀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피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옆 룸 문을 잠시 열었을 때 그 문 너머에는 젊은 여성들과 취한 남자들, 술병, 음악, 웃음소리, 그리고 서진이 관리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과 무언가 거래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방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조직적인 불법 룸파티 장소였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 있나요? 없어요. 혹시 박도현 씨라고 아세요? 아내의 손이 술잔을 쥔 채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미동도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이미 완전히 깨져버린 관계의 산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녹화된 아내의 웃음소리를 반복 재생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내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집에서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 꺼냈습니다. 17년간 사랑했고 믿었지만 거짓말엔 끝이 있어야 하니까요. 나는 약속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엔 서진이 차려놓은 저녁밥이 식고 있었죠. 아내는 말없이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말해, 다 봤어.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바빴어. 나랑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는 날이 한 달에 며칠도 안 됐어. 그게 그 짓을 할 이유가 돼? 처음엔 그냥 소개였어. 친구가 대타로 부탁했었고 나도 그냥 돈 좀 벌고 싶었고. 그래서 엘라가 된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필요하다고 말해줬어. 예쁘다고, 좋다고, 보고 싶다고. 아내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내가 밥 차려주고 집 치워도 고맙단 말 한마디 없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에서 모든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분노, 죄책감, 연민, 그리고 끝내는 체념.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걸로 날 속이고 다른 남자 앞에서 웃고 우리 결혼을 쇼로 만든 건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야. 난 더는 이 집에서, 더는 이 관계에서 살 수 없어. 서진은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우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아내는 내 무릎을 붙잡고 울었지만 나는 조용히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 생활 18년. 내가 알던 사람은 내가 만든 껍데기였을 뿐이었어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았을 땐 말 없이 무너지는 법이죠. 이번 영상은 단지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옆집, 아니 우리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비슷한 사연, 더 깊은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